할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Zertifikat Deutsch B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대망의 첫 번째 레슨 타일 1 시간인데요. 모의고사 들어가기 앞서서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은지 전략적인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타일 1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언어로 구성된 글이 나옵니다. 블로그 글도 되고요. 편집글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표현을 많이 알아두시면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천히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 베이아인스에서 모든 사항에 다 해당되는 건데 문제를 먼저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에는 이제 고유 명사라든지 숫자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동그라미나 밑줄을 쳐주시고요. 중요한 정보나 강력한 조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눈에 띄게 표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모의고사를 풀거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꼭 그런 작업을 거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일 아인스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시험 시작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예시 문제가 제시가 되거든요. 이 예시 문제도 반드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텍스트에 제목들이 있어요. 그 제목도 읽어주시고 예시 문제를 읽으셔야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대략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 문제도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 아인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신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텍스트와 등장하는 문제의 순서가 거의 일치해요. 첫 번째 문제는 텍스트의 초반부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 순서대로 텍스트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키워드에 고유 명사나 수치 꼭 집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사항이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나 통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응당 이랬겠지? 라고 딱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시험을 보실 때 특히 이제 레이젠이건 힐근이건 여러분이 접하는 건 텍스트예요. 눈으로건 귀로건 텍스트를 접하게 됩니다. 글을 접하게 되는데 그 글의 내용이 나의 의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통념이나 선입견 내려놓으시고 이 화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약간 듣는 그런 태도로 글을 읽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슨 타일 IS에서는 이제 읽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인식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모의고사 문제 들어가 볼 건데요. 제목 먼저 읽어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 보시면 Es war ein harter Tag 이래요. 하나의 힘든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있었겠구나. 어떤 다양한 일이 발생했나? 이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읽고 바로 예시 문제를 먼저 읽어주시면 좋아요. 예시 문제 보시면 프레드릭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 이름이네요? 그러면 사람 이름은 무조건 네모 한번 치고 시작하세요. hat einen Hund.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에서 richtig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름. 그러면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건데 이 사람이 강아지를 갖고 있구나. 라는 개념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다 보면 이게 참거짓 문제이기 때문에요. 맞는 어떤 그 명제도 있고 틀린 명제도 있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고 대략적인 짐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Friedrich hat sich mit seinen Freunden verabrede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B1 수준이시면 sich verabreden mit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만날 약속을 잡다라는 뜻의 제귀 동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 밑줄 친 거는 이 동사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밑줄을 친 거고 여러분께서 문제 푸실 때 키워드로 고르셔야 되는 것은 그의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드릭이 자신의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요. Schon seit dem Morgen ist bei ihm etwas schief gelaufe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seit dem Morgen이 조금 중요한 정보인데 시간적인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라는 뜻이거든요. 아침부터 그에게 무엇인가 schief laufen 했대요. 자, 여기에서 이 schief gelaufen 요 동사를 모르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알아갈게요. 자, 여러분 schief라는 것은 비스듬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laufen은 뭐 걸어가다, 뛰어가다, 진행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비스듬하게 진행됐다는 것은 일이 잘 성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엇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에게 뭔가 엇나갔다. 일이 조금 문제가 생기고 엇나갔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seit dem Morgen 그리고 schief gelaufen 정도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보시면요. Er erkannte das Problem mit seiner Hündin an ihren Aug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는 erkennen an이라는 표현도 우리 이제 알아둘게요. erkennen은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인데 안 삼격을 쓰면 안 다음에 오는 것으로 무엇을 인식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인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기 같은 거에서 problem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문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 그의 여자 강아지, 그러니까 암컷 강아지의 문제를 인식을 했다. 그래서 문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보고 그 문제를 인식을 한 거거든요. 그 안 뒤에 오는 한정적 조건도 좀 중요합니다. 이게 답을 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눈들을 보고 문제를 인식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문제 자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었으면 이 문장은 아예 틀린 문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문제가 있었어요. 글을 보는데 문제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 문제를 그것의 눈을 보고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보고 알아차렸는지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 가능성이 높은 건 후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었긴 있었는데 이 한정적 조건이 그러니까 그녀의 눈을 보고 문제를 알아차렸다는 그 한정적 조건이 답을 가르는 키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4번 보시면 Er hat sie sofort zum Arzt gebracht. gebracht 동사원형 bring이죠. 데리고 가다, 가지고 가다. 여기에서는 그녀니까 데리고 가다겠네요. 그래서 의사에게 데리고 갔다인데요. 자, 여기에서 zum Arzt 중요한, 그러니까 의사에게, 즉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에서 또 약간 한정적인 조건 sofort 등장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조건까지는 아니에요. sofort라는 것은 살짝 뉘앙스를 강조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즉시. 그래서 이 sofort 가지고 답이 갈리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조금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것도 약간의 한정적인 조건이죠. 그러니까 의사에게 데려갔을 수도 있는데 즉시 데리고 갔는지 어디에 들렀다 갔는지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 저게 답을 가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Nach der Untersuchung entdeckte man eine schwere Krankheit.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이 5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Eine schwere Krankheit. 아주 심각한 질병이란 뜻이죠. 강력한 뜻을 내포하고 있고 강력한 조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Untersuchung이라는 단어를 혹시 모르셨더라도 지금 아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 단어입니다. 검사, 진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검사, 진찰 후에 사람들은 발견했다. 하나의 심각한 질병을,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이 검사 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질병이 심각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언급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6번 보시면 Die Hündin muss nun abnehm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키워드는 abnehmen의 밑줄을 칠 수 있어요. abnehmen은 살을 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암컷 강아지는 살을 빼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조건이 muss입니다. 화법조동사 muss는 문제에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금지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셨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들을 읽어보면서 쭈르륵 훑어봤는데 뭔가 이 친구, 이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인공이 강아지에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텍스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날이었다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 본문을 분석해 드릴 때 중요한 문장이나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을 한번 읽거나 아니면은 구문을 따로 알려드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주로 이렇게 한국어로 가볍게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 유념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하이 알레츠담 안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블로그 글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말투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스키츠가 나오죠. 정말 일상적이고 남성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부 인사 뭐 있죠?
wie geht's 하잖아요. 그런데 was geht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what's up 이런 느낌? 영어 hey what's up 이런 느낌이에요. 네, 남성스러운 인사말입니다. 자, 어떻게 지내? 나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잘 지내고 있지 않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pfui,라고 하죠. 에휴, 이런 감탄사예요. 그래서 pfui,라고 하면서 also pass auf,라고 하죠.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 뭐 일상적인 말투인 건 알겠어. 그리고 이런 표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에휴 이렇게 약간 탄식하는 감탄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심하래요. 아우프파슨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우프파슨은 조심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리고 무엇을 돌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 좀 봐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니까 봐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심과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봐봐. 내가 좀 잘 못 지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오케이. 자, 봐봐. 라고 하면서 이 문장이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너희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past가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계속 볼게요. Ich wollte meine Kumpels in der Stadt endlich mal wieder sehen und mit denen mit einem Glas Bier quatschen.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 나오죠. 쿰펠이란 단어가 남성 명사고요. 속어예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동료나 친구라는 뜻인데 특히 이제 남성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남자 친구들 얘기할 때. 그래서 나는 나의 친구들을 도시에서, 그러니까 시내에서 만나고자 했고 드디어 만나고자 했고, 그래서 endlich mal wieder라는 거는 드디어 한 번 다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뉘앙스냐면 오랜만에라는 뉘앙스가 돼요. 드디어 마침내 한 번 다시 본다. 즉 마침내라는 건 기다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보려고 했고 mit denen 걔네들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deen은 여러분이 관계대명사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인칭대명사 대신에 지시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란 뜻이요. 근데 3격으로 쓴 거죠. 그들과 함께 mit nem Glas Bier. 자, 글라스는 중성명사고 여기서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찍혀 있는 거 독일에서는 흔치 않은 형태죠. 이것은 INM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명의 뭐 친구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할 때 Ich habe einen Freund 라고 하죠. 그런데 그 einen을 줄여서 nen이라고 해요. nen. 그래서 Ich habe einen Freund, ich habe einen Freund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줄여서 발음을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 잔의 맥주와 함께 quatschen 하고 싶었대요. 여러분 quatsch 아시죠? 헛소리. 그래서 수다 떨다라는 뜻입니다. quatschen, 수다 떨고 싶었어요. Das war mein Plan fürs Wochenende. 그것은 주말에 대한 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am Morgen stand ich früh genug auf. 자, 아침에 충분히 일찍 일어났어요. 일단 아침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약간 주의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충분히 일찍 일어났어. 괜찮은데요, 스타트. 그렇죠? 그래서 die Verabredung 약속입니다. war 13 ausgemacht. 이 표현도 참 중요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war 한 다음에 PP 형태 나왔죠. 그러면은 수동, 그러니까 상태 수동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어떤 약속을 몇 시에 잡다라고 할 때 그 잡다라는 구어체적인 표현이 ausmachen이에요. 그래서 그 만날 약속이 13시에 잡혀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계속 볼게요. Also sollte ich mich nicht beeilen. 그러니까 내가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자, 그래서 고요하게, 즉 침착하게, 그쵸? 카페 파우즈를 가졌다. 커피 브레이크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을 가졌고요. 어디에서요? 발코니에서.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을 보시면 굉장히 여유로운 아침을 즐기고 있어요. 자, goss die Pflanzen. goss의 동사 원형 gießen이죠. gießen은 물을 붓다 혹은 물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물에 물을 주었다. 자, 아침 식사로 나는 조그만한 빈 뜻이 작은이란 뜻이거든요. 작은 빵을, 근데 그 빵이 뭐냐면 frisch aus der Bäckerei라고 하죠. 빵을 가졌다라는 건데 frisch, 신선한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빵이 신선한 건 갓 구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갓 구워서 베이커리로부터 온 그 빵을 먹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Alles war in Ordnung. 이 부분이 중요한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죠. 모든 것이 아주 정상적이었다는 뜻이에요. in Ordnung sein 하면은 괜찮은 상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außer라고 하면은 뭐뭐 제외하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außer dem unerwarteten Problem. 문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표시하셔야겠죠? 그래서 무엇을 제외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란 뜻이에요. 여기 앞에까지는 아주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뭔가 잘못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는 false가 되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Mine의 Emma가 등장을 하죠. 자, 여러분, 그리고 글을 읽으실 때 물론 시험에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 자세히 읽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새로운 이름이 뭔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표시를 해주세요. 이 사람 뭔가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의 엠마다. 엠마는 누굴까? 한번 볼게요. Ihr kennt sie ja, meine kleine Hündin. 너희들 알고 있지? 내 작은 강아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강아지가 여자아이네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또 갑자기 약간 좀 의문이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예시 문제에서 이 프레드릭이라는 아이가 아이넨 혼차벤이라고 했었거든요. 남자 강아지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왜 맞지? 그런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강아지를 대표하는 것은 남성 명사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고 강아지 엄청 애호가예요. 그러면 우리 숙회가 이러진 않잖아요. 얘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얘기할 때는 암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가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명제는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문제 푸시는 방법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 한 마리를 갖고 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너희들 내 작은 강아지 알지? 원래 그녀는 어제 뭔가 좀 이상했어 라는 거면 seltsam 이런 표현 중요하죠. 어제 뭔가 이상했어. gestern 어제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좀 so ein bisschen 조금 이상하게 komisch gebellt. 그렇죠? 조금 komisch가 좀 이상하게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gebellt 짖었어라는 겁니다. 짖는 소리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nicht wie gewohnt. wie gewohnt는 평소와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소와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es wäre also 그것은 마치 그러니까 als würde. 자, 이거는 비현실의 가정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그녀가 vor Schmerzen stöhnt. stöhnen이라는 동사는 신음하다라는 뜻이고요. 무엇 때문에 신음하다라고 할 때 for를 써요. 그래서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것처럼 보였어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s fear. 그러니까 as ist가 아니라 as fear여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무슨 일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treat을 하나 주었어. 자, 여러분 treat은 영어로 발음하시면 돼요. treat라고 발음하시면 되고 강아지들 그 간식입니다. 그래서 간식을 하나 주었고요. Und sie wurde bald normal. 그녀가 곧 괜찮아졌어. 평범해졌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녀는 shine은 동사의 과거예요. 뭐뭐해 보이다. 그래서 적어도 노멀해 보이긴 했어 라는 겁니다. 자, shine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평범한 상태인 것처럼 보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침에 그녀가 또한 괜찮았어. 그러니까 요 명제를 보고서도 아침에는 뭔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녀가 아침에 괜찮았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랑삼이라는 건 천천히가 아니라 이 랑삼이 어떤 파렌이라든지 게엔이라든지 가다에 해당하는 동사랑 결합을 하면요. 약간 슬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슬슬이에요. 그래서 내가 슬슬 집 밖으로 출발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갑자기 plötzlich 갑자기 schreien 동사의 과거 분사죠. schreien 소리 지르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왜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갔냐면 그 동물들이 schreien 한다는 거 잘은 안 하죠. 그렇죠? 특히나 강아지들은 벨렌 한다고 하잖아요. 짖는다고. 그러니까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약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따옴표를 찍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gerade vor dem Badezimmer. 바데티머는 이제 욕실이잖아요. 욕실 바로 앞에 막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녀의 나켄이 뭔가 이상해 보였다. 아우세엔의 과거인 아우스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켄이 목이라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목. 그쵸? 우리가 목이라고 하면 할스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할스는 엄밀히 말하자면 내재적인 목이에요. 그래서 기도나 식도를 뜻하고요. 나케는 이 뒷목 같은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일에서 이제 그 슈퍼마켓 가시면은 돼지 목살 있죠? 돼지 목살은 할스라고 안 써 있고 나켄이라 써 있습니다. 뒷목의 뼈라든지 근육 같은 것은 나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그녀의 목이 좀 이상해 보였대요.
그녀의 목이 schien 또 그렇게 보이는 거죠. abgebrochen zu sein. abbrechen 하면 뭔가 부러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골절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abgebrochen은 동사의 과거 분사를 취함으로써 뭐뭐해진 상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Sie konnte ihren Kopf nicht erheben. erheben이라는 게 들어 올리다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머리를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를 치면은 이러고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목을 콕 숙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ihr gesenkter Kopf, gesenk트라고 하면은 가라앉혀진이란 뜻이어서 내려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내려간 머리가 sich richten nach 하면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향했냐면 den Boden,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강아지가 갑자기 깽을 하더니 머리가 바닥으로 탁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계속 볼게요. ununterbrochen. unterbrochen이라고 하면은 뭔가 중단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ununterbrochen이니까 중단되지 않고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녀가 이렇게 ächzt. 애크튼이라는 게 신음하다요, 말 그대로. 그래서 계속해서 신음을 했어요. 근데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걸 애크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좀 그렇죠. 뭔가 정말 신음하는 소리 나지 않아요? 애크튼, 그쵸? 그래서 계속 볼게요. Augen waren voll von Tränen. 너무 불쌍해요, 그쵸? voll von etwas 하면 무엇으로 가득 차다. 그래서 그녀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쵸? Ich war so schockiert.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so das 구문 챙겨가세요.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문법도 챙겨갈게요. 그래서 das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so 충격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뭐 할 정도냐면 내가 그녀를 바로 aufheben 했대요. aufheben도 들어 올리다예요. erheben과 aufheben 조금 다른 건 뭐냐면 aufheben은 뭔가 진짜 잡아서 들어 올리는 느낌이고 erheben은 그 본인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녀를 바로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sich drängen 하면 어디로 내몰다라는 거거든요. 막 달려가다요. 그래서 수의사한테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들과 약속이나 뭐 시내나 아니면 일정이나 그런 것이 내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다. weg, 사라진이란 뜻이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mma ist sonst immer sehr aktiv und gesund. sonst는 여기에서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이란 뜻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일 이외에는 평소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마가 평소에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건강한데 그녀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니 크랑크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직 4살이에요. 아직 어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녀를 그 동물보호소에서 그 입양을 했을 때, 아롭티안 입양을 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또한 나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versprochen,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nie verlassen. immer schützen würde. schützen 아시죠? 보호하다. 그래서 항상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녀에게뿐만이 아니라 엠마에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왠지 아파요. Da kann ich mir nicht verzeihen. 자, sich verzeihen 하면 용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sich라고 했지만 삼격을 써서 다른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나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So, meine Augen waren auch voll von Tränen. 내 눈도 눈물로 가득 찼어요. Da ich so große Angst hatte. 내가 너무나 커다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눈물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야기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그렇죠?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수의사 그 병원에 가서요, 우리가 다행히도 다행히도 alleine 자, 여러분 alleine라고 하면 혼자서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alleine라고 하면은 우리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녀가 빠르게 검사될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선은 이제 모든 병원이 그렇다시피 피검사가 있습니다. 블루 테스트가 있어요. normal. 평범하대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 네라고 나오잖아요. 오타 아니고 아이네입니다. 아이네.
그래서 하나의 한운터수훈. 한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변에 관련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광이나 소변이거든요. 그래서 소변 검사가 있었다. völlig in Ordnung. 완전히 정상. 그렇죠? Und dann hat der Arzt mir empfohlen. 그래서 그 의사가 나에게 추천을 했어요. ein 한 다음에 갑자기 뭔가 굉장히 긴 단어가 나와요. 천천히 볼게요. Magnet Resonanz Tomographie. 엄청나게 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MRI예요. MRI를 aufnehmen, MRI 그 촬영하는 것을 추천했다. 자, 어떤 촬영을 할 때 aufnehmen 동사 쓰거든요. 거기 사이에 to를 넣은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을 추천을 한 거죠. 자, 왜냐하면 sie ein Problem mit der Bandscheibe am Nacken haben könnte. 뭐뭐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찍으라고 한 거죠. 반트라이베라고 하면은 디스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목과 척추에 있는 디스크 있죠? 그것을 뜻해요. 그래서 목에 있는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MRI를 찍을 것을 권했어요. Und das Resultat. 그리고 결과는요. Das stimmt. 맞대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들은 상상할 수 있냐? Das so ein kleiner Hund. 이렇게 작은 강아지가 Bandscheibenvorfall를 가진다는 거. 허리 디스크나 디스크 문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아지가 디스크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본문을 제가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강아지 이야기예요, 사실. 이 글의 주인공은 사실 전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풀어서 써봤습니다. 실화요, 실화 기반. 자, 그래서 디스크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 거 상상할 수 있겠어? 라는 거죠. 저는 그때 정말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디스크라고 했을 때 정말 크게 웃었어요. 사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ich habe mich totgelacht. totlachen 하면은 크게 웃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죽을 정도로 웃다라는 뜻이거든요. 많이 웃었다 하지만 noch mit Tränen in meinen Augen. 아직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라는 거죠. 걱정이 많이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그녀가 지금부터 ab jetzt 지금부터 eine Diät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도 저희 강아지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티어하임에서 왔을 때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살이 갑자기 찌면서 디스크가 생긴 케이스였어요. Da die Ursache. Ursache는 원인이죠. davon. 그것의 원인은 das plötzliche Zunehmen sein. 갑작스런 증량입니다. zunehmen 살이 찌다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런 증량일 수 있기 때문에 살을 좀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tatsächlich 사실상 그녀가 지난 letzte 3 Monate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1kg가 쪘어요. 그렇죠? 강아지가 1kg 찌는 거 엄청 많이 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kg 정도 쪘어요. 자, 그러니까 Gott sei Dank 다행히도라는 뜻이에요. 다행이다, 다행히도라고 할 때 Gott sei Dank라고 할 수 있고 sie ist nicht krank. 그녀가 아픈 것은 아니다. 물론 아프죠. Natürlich ist sie doch krank. 아프긴 한데 hat sie Schmerzen am Nacken 목에다가 이제 통증을 갖고 있긴 한데 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그 문제를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어려움 없이. ohne Schwierigkeiten lösen.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친구가 정말 eine schwere Krankheit라고 보지 않고 있다라는 뉘앙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뭐 디스크가 당연히 중병이긴 하지만 중병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글에서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선입견이나 자기의 관념 같은 거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Das finde ich so dankbar. 굉장히 감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Obwohl ich heute dafür etwa 720 Euro ausgeben musste. 비록 내가 그것을 해서 오늘 대략 한 720유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진다. 하하, so ist das Leben.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런 뜻이에요. 사는 게 그렇지. Aber muss man zugeben? zugeben은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해야 해. Es war mir und der Emma. 여기서 der Emma로 쓴 건 삼격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고 그 엠마에게 하나의 힘든 날이었어. 그거는 확실해 라는 거죠. Ab morgen, 내일부터 könnt ihr uns jeden Tag 매일 mehr als 2 Stunden im Park spazieren sehen.
공원에서 2시간 이상 산책하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LOL 이것은 많이 웃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크크크 정도로 해석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여 프레드릭 하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을 밝히고 있죠.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아, 그래요. 제 경험담이라고 했잖아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어떻게 고쳤냐면 강아지 한방병원에서 침 맞고 고쳤습니다. 행복한 결말이죠.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자, 강아지 가지고 있다. 이건 틀린 명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친구들과 만날 약속 잡았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엠마를 병원에 데리고 갔죠. 자, 아침부터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쵸? 엠마가 아파 보였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였어요. 그가 그 문제를, 강아지의 문제를 지금 눈을 보고 알아차렸다가 아니라 그 강아지가 목을 못 가누는, 목을 못 드는 그것을 보고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 이어렘 아우겐이 아니라 안 이어렘 나켄 정도로 쓰시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er hat sie sofort zum Arzt gebracht. 맞죠. 즉시 데리고 갔습니다. 모든 약속 다 잊어버리고요. 자, 그리고 검사 후에 심각한 질병을 발견한 건 아니고 디스크였다. 그쵸? 그럼 마지막 그 강아지는 이제 살을 빼야 한다? 맞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다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타일 아인스는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타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두 개 틀리시는 분들은 왜 틀렸는지 꼭 오답 노트 작성하시면서 타일 아인스 정도는 만점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타일 2로 넘어가야겠죠? 타일 2에서는요, 기사문 2개가 기출이 돼요. 뭔가 좀 짧은 기사문이 기출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쉬운 타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오답률이 좀 많아요. 각각 문제는 3문제씩 주어지는데요. 우리 전략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사문이 등장을 하고 굉장히 공식적인 글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단어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배아인스 수준의 학습자가 반드시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어가 기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처음 보는 형태의 단어인데 이런 게 있군 정도로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본문에도 나오고 문제에도 나와요. 고유명사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명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 BIS에서 나오면 안 되는 단어는 답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장에서 함정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함정이라는 것은 여기 3번째 전략과도 약간 연결이 되는데요. 지역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전체 내용은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보고예요. 그런데 이 글이 어떤 내용이니? 라는 질문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글은 풍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후변화니까 풍력 발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굉장히 지엽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소소한 일부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체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것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어 주의하셔야 돼요. 부정어에는 비단 니히트나 카인만 있는 게 아니죠. 카움, 셀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의 뭐뭐 안 한다. 이런 것들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를 먼저 읽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통 우리가 읽어요. 그쵸? 그런데 이 타일 2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을 묻는 문제가 꼭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에 관한 기사문이냐?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러면 전체 주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별로 부분적인 아주 국소적인 문제를 풀고 나신 다음에 전체 기사문을 꼭 통독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꼭 통독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바로 예시 문제 들어갈 건데요. 이 읽기에서는요, 모든 거에 다 포함이 돼요. 타일 1건 타일 2건 제목 먼저 읽어보시고 예시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제목을 보시면요. Das Bühnenspektakel Fairy Que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따옴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Fairy Queen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Berliner Figur Alcoa라고 되어 있어요. Figur Alcoa. 코어라는 것은 합창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런데 그 앞에 Bühnen 있어요. Bühnen Spektakel. 스펙타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스펙타클하고 엄청 임팩트 있는 것이라는 건데 Bühnen가 나오죠. 무대입니다. 그러면
이거 왠지 무대 공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게다가 아래에 코어까지 나오니까 합창단 음악 관련된 어떤 무대에 대한 얘기인가? 라고 추측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사문은요, 제가 고유 명사라든지 사람 이름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예시가 있습니다. 세미 오페라가 나와요. heißt die Oper? 세미 오페라는 그 오페라를 뜻하는데 그 오페라가 뭔지를 보시면 R을 보시면요. die mit dem Publikum zusammen gemacht wird. 그러니까 관객과 함께 만들어지는 관객과 함께 이루어지는 오페라다가 답이 선택이 안 돼 있고요. 두 번째가 답이네요. Die Hälfte aus Oper und die andere Hälfte aus Theater besteht. 그러니까 그 절반이 오퍼로, 그러니까 오페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절반은 극작으로, 테아터, 연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뜻한다. 이게 정답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die Henry Purcell komponiert hat. 이거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작곡한 것을 세미 오페라라고 한다.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뭔가 세미 오페라, 그러니까 세미 오페라가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예상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근데 바로 7번에 이 전체 텍스트의 내용이 뭐냐고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기 3개 중에 하나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기를 정확하게 잘 읽어보시면 답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R을 보시면요. Die Geschichte eines Stücks. 한 작품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문제 푸실 때요. 헷갈리지 않게 역사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작품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고 막 이런 이야기인가? B를 보시면 einen Komponisten. 컴포니스트라고 하면 작곡가죠. 그래서 한 작곡가에 관련된 이야기다. Der weltberühmt ist.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의 이야기다. 자, 만약에 여러분 예시 문제에서 이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작곡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작곡가가 등장할 것 같은데 추측을 한번 해보시고요. C를 보시면 Die Informationen zu einem Theaterstück 이래죠. 하나의 극작품에 대한 하나의 정보이다라는 거예요. 정보에 대한 글이다. 자, 그러면 이 3개가 다 다른 답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답을 고르면 다 내포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한 작품의 역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작품에 대한 정보라는 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이긴 하지만 역사에 취중을 하고 있냐 아니면 이 작품이 무엇으로 구성되었고 누가 공연을 하며 이런 정보를 주고 있냐에 따라서 AC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페리 퀸이 등장을 합니다. 얘가 뭐냐? 얘는 1692년에 이거 네모쳐야죠. auf die Bühne. 뷰네가 무대죠, 여러분. 무대에 왔다. 그러니까 초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1692년에 상연되었다, 연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B를 보시면 enthält kaum musikalische Elemente.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밑줄 칠 수 있는 거는 musikalische Elemente인데 여기서 끝나면은 답 틀려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부정어. kaum이죠. 그런데 선생님 왜 enthalt는 밑줄 안 칩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ent 할 텐, 함유하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밑줄 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음악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페리 퀸에는 음악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B가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C를 보시면요. kommt aus Berlin. 베를린 출신이다. 그러니까 페리 퀸이라는 게 베를린 발 어떤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기를 읽으면서 아직 본문 안 읽었거든요. 보기를 읽으면서 페리 퀸이 왠지 무슨 작품 이름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영국 관객들이에요. 그렇죠? 영국 관객들도 좀 중요해요. 독일 관객들이 아니네요. 영국 관객들은 genoss das Theaterstück von Mozart. 모차르트의 연극 작품을 즐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모차르트의 연극 작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B를 보시면 mochte die Semi-Opera. 그 세미오페라를 좋아했다. 저 같으면 여기 하트 그려놓습니다. 그렇죠?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좋아하다 너무 기니까요. 자, C를 보시면 hatte das Stück der Lieblingsgeschichte gern. gern haben도 좋아하다예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그
Liebesgeschichte네요. Liebesgeschichte, 사랑 이야기죠. 그 사랑 이야기의 작품을 좋아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될지 우리 기사문을 바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관객들이 영국 극장에서라는 거죠. 영국 극장에서의 관객들. 그런데 그 극장이 언제인지 또 이격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17세기죠. 17세기 영국 극장의 관객들은 이 커다란 무대 스펙타클인 세미 오페라의 무대 스펙타클을 좋아했다라는 뜻으로 돼요. 리프트, 그쵸? 그런데 이 세미 오페라가 뭐냐면 콤마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죠. 콤마. 이거 동격이 콤마예요. 그래서 얘가 얘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반은 테아트고 반은 오페라인 거. 여기까지가 벌써 예시 문제가 풀려진 거예요. 그쵸? 자, 헨리 퍼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다수의 그러한 작품들의 다수를 작곡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작품들의 다수를 작곡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미 오페라가 이 사람이 작곡한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장르예요, 여러분. 그쵸? 계속 볼게요. 그래서 페리 퀸으로 그가 1692년에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냐면 셰익스피어예요. 그쵸? 셰익스피어의 Sommernachtstraum,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선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독일어에서도 게시시테 대신에 스토리라는 표현도 자주 쓰긴 써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사문을 볼 때 그러한 스토리가 있다, 이런 글이 한국어로 스토리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어떤 좀 딱딱한 언론 기사물이 아니라 약간 잡지에서 나오는 기사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페리 퀸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Viel von Purcell's beste Musik. 퍼셀이라는 사람의 최고의 음악들 중에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 최고의 음악들이 뭔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멜랑콜리시라는 거 표현 아시죠? 멜랑콜리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약간 울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리베스클라겐, 클라겐이라는 것은 약간 좀 고통입니다. 그래서 약간 울적한 사랑의 고통이라든지 사티르시, 사티르시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쓰여요. 약간 좀 풍자적인이란 뜻이에요. 풍자적인 누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혹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뮤지컬에서 나오는 노래라고 하는 거, 넘버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뮤지컬에서 부르는 곡들 있죠. 노래를 넘버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독일에서도 그걸 누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풍자적인 노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노래들. 그리고 노련한, virtuose야, 노련한 탄세츠. 탄사츠라는 것은 춤 파트예요. 그래서 아주 노련하게 춤을 춘다는 거죠. 그리고 디페렌시아츠라고 하면은 차별화된 겁니다. 차별화되고 다양한 인스트루멘탈 und 코어 파사준이라고 하죠. 파사주라고 하는 게 어떤 막을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기적인 그리고 합창적인 그런 판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봐도 약간 페리 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게하드 오펠트의 지도하에란 뜻이에요. 라이퉁은 지도하에. 여기서 동사는 aufführen입니다. auf 어디 있죠? 저 아래에 있네요. aufführen은 상연하다, 공연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die Solisten, 솔리스트들이 공연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리스트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 어려운 이름들도 있어요. 외국인들이라,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솔리스트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함께 베를린 바로크 Die Fairy Queen in ihrer ursprünglichen musikalischen Fassung Konzertant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베를린 바로크 음악단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페리 퀸을 자, 여기서 페리 퀸이라는 그 작품 자체가 여성 명사 취급이 됩니다. 어쨌든 퀸이잖아요. 그렇죠?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원천적으로 무지칼리시라고 하면 이제 음악적인이란 뜻이죠. 음악적인 파송은 판이에요. 판. 제가 여기 한자를 써놨죠. 그러니까 1판, 2판, 3판 할 때 그 판, 그 작품을 뜻합니다. 그 음악적인 작품을
콘체르탄트는 연주회 형식으로, 이거 콘서트식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주회 형식으로 공연한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그 게하트 오펠트의 지도하에 이 솔리스트들이 베를린 바로크 음악단과 함께 이 페리 퀸을, 원래 이 작품이 이제 음악적으로 연주가 되었었으니까 음악적은 원래 있는 음악적인 판을 이제 연주의 형식으로 공연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Der Berliner Figuralchor übernimmt zusammen mit dem Konstantin-Chor라고 했어요. 콘타텐 쿠어인데 콘타테까지가 여성명사 칸타타예요. 칸타타는 뭐냐면 어떤 음악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협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그 합창단이요, 함께 그 칸타타 코어를 그런데 Der Cantores Minores then chronischen Part.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속되는 그 부분을 베를린 피구랄 코어가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칸토레스 미노레스라는 것은 이탈리아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소년 합창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년 합창단의 그 파트를 담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낯선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공연이 상연이 될 건데 앞에서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작품을 가지고 어떤 가수들과 함께 상연이 될 거다, 이런 정보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답이 C가 되죠. 한 극작품의 정보를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고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페리 퀸이라는 게 뭐죠? 1692년에 처음으로 이제 무대에 등장을 했어요.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자, 베를린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음악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가 아니죠. 그냥 솔리스트들이 대놓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합창단도 같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B는 아예 틀렸습니다. 자, 영국 관객들은요, 모차르트 이야기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세미 오페라를 좋아했었다, 이런 표현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그 작품을 좋아했다, 이 부분은 그 아래에 다른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요 배만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사문을 봤어요. 생각보다 기사문이 만만치는 않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난이도 조절이 약간 되는 것 같아요. 타일2에서 첫 번째 기사문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기사문은 좀 괜찮아요. 그리고 기사문이 너무 쉽다, 아니 읽는 족족 직독직해가 된다, 그럼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약간 좀 신경을 쓰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사문 보시면요, 그래피티 스프레이어 스토펜 슈웨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피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래피티는 약간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낙서나 예술 작품을 하는 것을 뜻하죠. 스프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스프레이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슈터펜했대요. 멈춰 세운 겁니다. 무엇을요? 슈베이베반을요. 자, 슈베이베반은 여러분 독일에서 어디에 있냐면 부퍼탈에 있습니다. 부퍼탈은 노르트라인-웨스팔렌 주의 한 도시인데요. 슈베이베반이 뭐냐면 레일을 따라서 달리는 그런 전차가 아니라 레일이 깔려 있고 그것이 전차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 옛적에 그 놀이기구 중에 독수리 요새라고 있어요. 위쪽에 달리고 아래는 약간 달랑거리는 그런 열차거든요. 이게 대중교통 수단이에요. 부퍼탈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광객들도 많이 끌어들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제가 좋아하는 테마기도 해요. 슈베베반. 저도 타봤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슈베베반에서 그래피티가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피티야. 그래서 이 제목을 읽어보고 이 두 번째 기사문에는 예시 문제가 없어요. 바로 문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보시면 첫 번째로 바로 전체 내용을 묻는 게 나옵니다. dass die jungen Künstler neue Werke vorstellen. 그 젊은 그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소개한다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뭐 가능성 있어요. 그래피티가 나오니까. 그렇죠? B를 볼게요. Dass es ein unerwartetes Ereignis gab. unerwartetes Ereignis라고 하면은 Ereignis가 이벤트죠. 이벤트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C를 볼게요. Dass man sich immer mehr für Graffiti interessiert.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그래피티에 이제 흥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베체만 읽어보면은 어떤 게 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군 보기가 이런 정도로 그냥 인식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in Wuppertal에서 es solches Ereignis noch nie passiert. 자, 그러한 사건은 아직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noch nie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요. Es ist nicht ungewöhnlich. 자, 이 부분 좀 중요해요, 여러분. ungewöhnlich이라고 하면은 일상적이지 않은 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nicht ungewöhnlich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gewöhnlich하다는 거죠. 부정이 부정이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 익숙한 일이다 이 뜻이죠. 익숙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에요. dass man die Bahn blockiert. 사람들이 철도를 막아서는 것이 흔한 일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is das Graffiti Spray beliebt? 그래피티 스프레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 스프레이는 슈프레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피티 슈프레이가 사랑을 받는다, 인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퍼탈에서 한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번 보시면 die Schwebebahn이 등장을 합니다. 슈베베반은 한국어로 번역이 딱히 안 돼요. 그냥 슈베베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전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ist eine Chance, 그것은 하나의 기회다. hoch oben in der Luft mal zu fahren. 저기 높이 그 공중에서 한번 달려볼 만한 하나의 기회다라는 거고요. B를 보시면 erlaubt, 허가한다. gesprüht zu werden. sprühen이라고 하면 스프레이를 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 뿌려질 것을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ist eine normale Bahn wie Straßenbahn. 스트라센바hn처럼 하나의 평범한 열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라센바hn은 뭐예요? 길에 다니는 트램 같은 거죠. 그런 트램처럼 평범한 하나의 철도이다, 열차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이 나올지 문제만 보면은 약간 가늠은 안 가긴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Unbekannte haben einen Zug der Wuppertaler Schwebebahn gestoppt. Unbekannte라고 하고 알려지지 않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명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Wuppertal Schwebebahn의 그 기차 하나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그래피티로 gesprüht 했대요. besprühen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뿌려서 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피티로 뿌렸대요. 자, 상상해보세요. 슈베베만 멈춰가지고 갑자기 막 그래피티를 막 뿌린 거예요. 그쵸? 자, das ist sehr ungewöhnlich. 굉장히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Das hatten wir so bislang noch nicht. 그런 것은 우리가 겪은 적이 없어요. bislang, 지금까지. 그쵸? sagte ein Sprecher der Wuppertaler Stadtwerke am Montag. 월요일에 그 Wuppertal을 Stadtwerke라고 하면 도시관공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런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관공서의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이란 뜻이 안가베라고 하면 말하는 것 자체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이란 뜻이죠. 그 미상의 사람들이 그 기차를 일요일 아침에 멈춰 세웠고요. 그러면서 in dem 이렇게 하면서 자, einer von ihnen. 자, 그러면 이거 멈춰서 세운 사람은 여러 명이에요. 그들 중에 한 명이 하나의 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다른 mehrere andere 다른 사람들이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in dem은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는 동안에 während 동안에 한 명이 문을 잠금으로써 막 이렇게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차를 멈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기사가 Fahrer는 이제 그 모시는 분이죠. 그래서 기사님이 einschreiten이라고 하면은 들어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관여하다예요. 그 사건에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블로키어가 대한 투여라고 하면 그 문을 막고 있는 사람이죠. 그 문을 막고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요. 라고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미상의 사람들은 seien davon gerannt. 그로부터 gerannt, 달아났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m Zug, 그 기차에는 entstehen, 발생했어요. durch die Farbattacke. Farbattack이라고 정말 진짜 독일어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그래피티로 막 그 색칠을 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약간 테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 공격이에요. 그 색깔 공격을 통해서 그 기차에는
발생을 했어요. 그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이 또 들어가죠. 경찰 증언에 따르면 ein Schaden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von mehreren tausend Euro. mehre라고 하면 다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유로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So bislang galt die Schwebebahn als immun gegen Graffiti. 지금까지도 그 슈베베반은 이문하대요. 이문은 면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피티에 면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hoch오ben in der Luft. 저기 위에 그 공중에서 바우멜 하기 때문에 바우멜은 이제 떠다니다라는 뜻이고 매달려서 떠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려서 떠다니기 때문에 스프레이어들한테는 keine Chance.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막 이렇게 일종의 약간 좀 예술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좀 낙서를 하면서 약간 좀 그런 테러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기회도 없었어요. 왜? 손이 안 닿잖아요. 저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역에 가서 딱 멈춘 다음에 문도 잠그고 막 이렇게 스프레이를 칠했다는 어떤 사건에 대한 기사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요. 이 텍스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뭔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밖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1번 문제 부포탈에서는요. 그러한 사건이 아직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슈베베바는 뭐예요? 그렇죠. 저기 높이 공중에서 한 번쯤은 달려볼 만한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C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노말레 반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범한 어떤 열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아가 정답이고요. C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슈베베반도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C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본문에 그게 언급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R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레젠타일 아인스파이를 조금 꼼꼼하게 전략을 따져보면서 풀어봤어요. 여러분 정답률 높으셨나요? 높으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니까요. 자, 이제 1회입니다. 혹시나 오답이 많이 나오셨으면 2회, 3회, 4회 거듭될수록 오답이 줄어들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오늘 나왔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오답 노트까지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Teil 3, 4, 5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so vielen Dank. Tschüss.